안녕하세요. 꿈꾸는 라디오북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유튜브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장편 동화를 읽어봤는데요. 책의 제목은 요정개, 올빼미 머리, 그리고 나입니다. 2024 뉴베리 명예상 수상작이라고 하는데요. 독서에 대한 어린이들의 관심을 높이고 아동 문학가들의 창작욕을 북돋우기 위해 제정된 미국의 아동문학상을 뉴베리상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중 작품과 최종 경합을 벌인 작품에게 뉴베리 명예상을 수상한다고 합니다. 그럼 뉴베리 수상작을 읽지 왜 명예상 작품을 읽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책을 다 읽고 소개 멘트 정리하면서 알게 된 내용이었어요. 그래도 오늘도 이렇게 뉴베리상이라는 단어를 알게 됐습니다. 우선 책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제목에서 주는 호기심 때문이었고요. 그리고 책을 딱 받았을 때 표지가 그 탄탄한 표지 있잖아요.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호감인 상태로 독서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리고 다 읽고 나서 느낀 점은 영화 같은 경우에는 시각적으로 눈으로 보면서 재미를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책을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의 그림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도 되게 재밌다고 느껴졌어요. 근데 어떤 책이든 읽으면서 딴 생각으로 빠지곤 하잖아요. 근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그럴 때마다 다시 되돌아가서 읽는 경우도 많았고요. 머릿속에 그림이 안 그려지는 경우도 많았었는데 그런 타이밍마다 자체에서 이제 그림이 딱 나오면서 상상에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 더 편하게 읽을 수 있었고 더 접하기 쉽고 재미도 더해져 갔습니다. 오늘은 앞부분인 2장까지 읽어드릴 건데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2장까지가 읽기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직 책 속에서 사용하는 단어라던가 정확한 내용에 빠져들지 못해서 잘 안 읽히긴 했는데 그래도 두 번째 읽을 때는 제대로 장면이 그려지면서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를 통해 책을 읽게 된다면 동화인 만큼 멋진 그림을 상상하며 읽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요정개, 올빼미 머리, 그리고 나. 첫 번째 챕터. 그날은 월요일이었다. 그래서 모두 돌처럼 굳어버린 숲으로 몰려가 용을 닮은 괴물인 웜사냥에 나섰다. 산 아래 왕국의 여왕은 월요일마다 사냥을 떠났다. 엘프하운드 사냥개 한 무리가 컹컹 울부짖으며 돌이 된 나무들을 껑충껑충 뛰어넘었다. 사냥개들은 숲속으로 물결처럼 쏟아졌다. 공작들과 공작 부인들, 귀하신 신사숙녀들, 하인들과 마법사들이 말을 타고 뒤따랐다. 사냥꾼들은 크고 구불구불한 뿔피리를 불었다. 사냥대가 쫓는 건 늙고 지혜로운 웜이었다. 웜은 바위 위로 쓰러져 쇳덩어리가 된 나무 아래로 스르르 나아갔다. 그러면서 아직 엘파운드 무리가 따라오는지 뒤돌아 확인했다. 사냥개들은 몇 번이나 웜의 냄새를 놓치는 바람에 걸음을 멈췄다. 개들은 동굴 속에서 코를 킁킁거렸다. 그때 웜의 꼬리를 언뜻 본 사냥개 한 마리가 경고하는 의미로 짖으며 괴물에게 달려들었다. 사냥개 무리가 모두 뒤따랐다. 단 한 마리만 빼고 모두. 남은 한 마리는 예리하고 반짝이는 눈을 가진 날씬하고 우아한 어린 엘프하운드였다. 그 개는 제자리에 가만히 서서 다른 개들이 앞으로 달려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런데 옆으로 멀리 비켜난 곳, 가지를 마구 뻗은 대리석 떡갈나무 언덕 위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개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지금 모두가 쫓고 있는 웜의 새끼,
꿈틀거리는 어린 웜들이었다. 어미웜은 새끼들이 탈출할 틈을 만들어주려 일부러 사냥개 무리를 먼 곳으로 몬 것이다. 걔는 갓 태어난 웜들이 아무도 모르게 도망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때 걔 뒤로 말을 탄 귀족들이 나타났다. 도망치는 새끼 웜들 쪽으로 왕실 사냥대를 이끈다면 귀족들은 걔에게 상을 내릴 것이다. 이 개는 왜 이러는 거지? 가만히 서 있기만 하잖아. 기사 하나가 물었다. 늘 딴 생각을 하지만 않았어도 이 녀석은 최고의 사냥개가 됐을 겁니다. 사냥대장이 말했다. 그럼 억지로라도 움직이게 해. 무리랑 같이 가게 해야지. 공작이 말했다. 가라 이 녀석아. 사냥대장이 고함을 지르며 붙이시는 발로 개에게 발길질했다. 자신이 대장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듯이. 우아한 엘프하운드는 차가운 눈으로 사냥대장을 바라보았다. 사냥대장은 방금 개가 본 것을 알 자격이 없었다. 개는 슬쩍 웃으며 무리 쪽으로 발길을 옮겼다. 반투명한 새끼웜들이 언덕을 꿈틀꿈틀 올라 도망치는 걸 못 본 척 있는 힘껏 짖었다. 마치 사냥대를 소중한 새끼들에게서 멀찍이 떼어놓으려는 어미 웜의 계획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것처럼. 엘프하운드는 거대한 버섯이며 층층이 자라는 작은 버섯들을 훌쩍 뛰어넘어 무리에게 다가갔다. 무리에서 뒤처진 개들을 순식간에 앞질렀다. 사날의 왕국 사람들은 돌처럼 변한 숲에 웜이며 바실리스크를 비롯한 굶주린 야수들이 살도록 내버려 두었다. 땅 위로 올라가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도 사냥을 즐기기 위해서였다. 동굴밖, 산 위의 숲은 더 울창하고 드넓었었지만 때때로 인간들이 떠돌았기 때문이다. 보통 엘프하운드들은 오로지 5제곱킬로미터 크기의 동굴 안에서 그들의 주인이 사냥을 즐기려고 일부러 기른 괴물들만 쫓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나이든 파란 웜이 사냥개들을 익숙한 굴길과 동굴 바깥으로 끌어냈다. 개들도 웜이 자신들을 땅 위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늙은 놈이 똑똑하군. 녀석이 동굴 밖으로 나가게 둬야 하려나 아니면 저 녀석을 따라 나가야 하려나? 차라리 입구를 꽉 닫으라고 명령을 내리는 게 낫나? 어떻게 해야 좋을까? 공작 하나가 말했다. 그러자 눈을 찌푸린 채 룬 문자가 빽빽이 쓰인 외알 안경으로 웜을 쫓던 백작이 대답했다. 사냥하기 좋은 날씨니 위로 올라갑시다. 위에서 잡도록 하지요. 바깥 풍경을 보여주는 게 사냥개들한테도 좋을 겁니다. 마법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마법사들이 우리를 인간들로부터 숨겨주겠죠. 그렇게 해서 사냥개 무리는 뒤쪽에서 울려 퍼지는 웅장한 뿔 나팔 소리에 맞춰 돌로 변한 숲을 동굴을 나서는 길을 올라 찬란한 햇빛이 가득한 땅 위 숲으로 나왔다. 나이 많은 웜은 기뻐하며 숲속으로 빠르게 들어갔다. 결국 새끼들을 구했다. 게다가 자신 또한 새롭고 찬란한 세계로 탈출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개들을 조금 더 먼 곳까지 끌어낸 뒤 스르르 벗어나면 될 터였다. 바깥은 봄이었고 숲은 이제 막 푸릇푸릇해지고 있었다. 새파란 하늘에 뜬 해가 기사와 귀족들이 걸친 빨간 사냥용 재킷과 검, 삼지창에 박힌 보석을 반짝반짝 비췄다. 사냥대 양옆으로 마법사들이 말을 타고 달렸다. 마법사들이 마법 기계의 손잡이를 돌리자 연기가 풀풀 피어올랐다. 사날의 왕국 사람들은 인간 세계의 절반에만 걸쳐 살아갔다. 마치 한 다리를 다른 시간대 또는 보이지 않는 공간에 걸쳐둔 것처럼 말이다. 길을 잃고 숲속을 헤매던 인간과 뜻하지 않게 마주치더라도
마법사들의 연기가 모습을 감춰줄 터였다. 사냥개들은 흥분해서 난리였다. 개들이 산 아래 동굴 속 궁전이나 공원이 아닌 바깥 세계로 나오는 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어떤 개들은 밝은 빛에 겁먹었다. 자신들을 보호해줄 돌벽이 없어서 안절부절 못하는 개도 있었다. 그래서 개들은 도망치는 웜을 쫓아 앞으로 달려나가는 일에만 집중했다. 하지만 예리한 눈을 가진 엘프하운드는 세상을 더 구경하고 싶었다. 눈앞에 펼쳐진 모든 광경이 신기하기만 했다. 엘프하운드는 숲을 탐색하며 비밀을 파헤치는 훈련을 받았다. 그래서 땅 위, 한 번도 본 적 없는 색깔들을 보여주는 이 반짝이는 숲을 샅샅이 탐험하고 싶었다. 어린 엘프하운드의 삼촌인 그레이킨이 웜의 꼬리에 바짝 따라붙었다. 그레이킨은 개들의 대장으로 아주 귀한 엘프하운드였다. 웜이 머리를 쳐들고 꼬리를 휘둘렀지만 그레이킨은 잽싸게 피했다. 이제 개들은 웜을 사방에서 둘러싸고 있었다. 개들은 웜이 자기 새끼들을 지키려던 것을 몰랐다. 개들이 아는 것은 자신이 주인의 즐거움을 위해 이 웜 같은 괴물들을 죽이도록 훈련받았다는 것뿐이었다. 다들 미친 듯이 지저댔다. 어리고 우아한 그 엘프하운드만 빼고. 엘프하운드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시멘트 벽돌로 지은 주유소 건물의 뒤편이었다. 숲은 주유소 쪽으로 곧장 이어졌다. 어린 엘프하운드는 삼촌 크레이킨과 눈이 마주쳤다. 뭐 하는 거냐? 짖고 고함치지 않고. 어서 저 비늘투성이 괴물에게 달려들어 갈기갈기 찢을 준비를 해야지. 웜은 궁지에 몰렸다. 웜의 뒤에는 고속도로였다. 인간들은 창밖에서 피 튀기는 엄청난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리라는 사실은 까맣게 모른 채 자동차를 타고 지나갔다. 웜을 둘러싼 개들이 서서히 거리를 좁혔다. 개들 중 몇 마리는 웜과 싸우다가 죽을 것 같았지만 산 아래 왕국 사람들은 딱히 신경 쓰지 않았다. 산 아래 왕국에는 개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사냥개 무리가 으르렁거리며 한 발 한 발 웜에게 다가갔다. 웜이 발톱 달린 앞발을 휘두르며 이를 드러냈다. 개들은 근육이 꿈틀거렸다. 웜에게 덤벼들기 일보 직전이었다. 사냥꾼이 뿔나팔을 불었다. 죽이라는 신호였다. 바로 그 순간 웜이 획 뒤돌더니 도로를 가로질러 돌진했다. 기다란 푸른 몸을 꿈틀대며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 사이를 미끄러지듯이 빠져나갔다. 깜짝 놀란 개들은 입을 쩍 벌린 채 가만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몇 마리는 뒤늦게 생각난 듯 짖기도 했다. 개들의 눈앞에서 웜이 쾅 소리를 내며 승합차 지붕 위로 올라갔다. 그러더니 반대편으로 뛰어내려 건너편 숲속으로 안전하게 들어가 버렸다. 승합차가 급히 방향을 틀었다. 운전하던 사람도 분명히 쾅 소리를 들었을 테고 어쩌면 번들거리는 푸른 비늘까지 언뜻 보았을지도 모른다. 경적이 시끄럽게 울려 퍼졌다. 공작들도 공작 부인들도 기사들도 귀족 숙녀들도 모조리 화가 났다. 진기한 싸움을 구경할 셈이었는데 웜은 도망쳐버린 데다가 사냥개들은 인간이 탄 자동차 물결을 헤치고 웜을 따라갈 수 없었다. 그날의 사냥은 이렇게 막을 내렸다. 공작이 사냥꾼에게 신호를 보내자 사냥꾼이 이만 돌아가자는 의미로 뿔나팔을 불었다. 성이나 투덜거리던 산아래 왕국 사람들은 타고 있던 말을 느릿느릿 돌려 세우더니 동굴 입구로 되돌아갔다. 개들은 붐비는 고속도로 건너편 웜을 향해 아직도 지저대고 있었다. 트럭에 타고 있던 치와와 한 마리도 발끈해서 마주짖었다. 그러나 그 소리를 들은 이는 아무도 없었다.
또다시 사냥 나팔이 울렸다. 고속도로에서는 자동차 경적이 울려 퍼졌다. 사냥개들은 이제 돌아갈 시간이라는 걸 알았다. 그래서 한 마리 한 마리 꼬리를 내리고 주인에게로 총총 달려갔다. 숲을 가득 메웠던 신비로운 안개가 걷히며 서서히 희미해졌다. 곧 봄바람이 불어 안개가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마치 사냥 같은 건 처음부터 벌어진 적 없는 듯한 풍경이 되었다. 하지만 개 한 마리가 뒤에 남았다. 예리한 눈을 가진 어리고 우아한 엘프하운드였다. 엘프하운드는 주유소 주차장 한가운데 서서 자동차들을 자세히 관찰하고 있었다. 전에는 자동차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차들은 낯선 냄새를 풍겼다. 플라스틱 냄새를 맡는 건 처음이었고 가솔린 냄새는 산아래 왕국의 여왕이 하늘을 나는 기계를 타고 올라갈 때 맡아본 게 전부였다. 주유소 문이 딸랑하고 열렸다. 그러자 엄청나게 근사한 냄새가 솔솔 풍겼다. 엘프하운드는 땅속 깊은 곳에 있는 계집에 살면서 금그릇에 담긴 먹이를 먹는데 익숙했다. 하지만 피자 냄새를 맡는 건 처음이었다. 너무나 귀해서 여왕님의 만찬에도 나온 적 없는 음식인 게 분명했다. 그때 어린 여자아이 목소리가 들렸다. 저 개 좀 봐. 너무 예쁘다. 주인은 어디 갔나? 여자아이 아빠가 주차장 이곳저곳을 살폈다. 그제야 엘프하운드는 자신이 무리와 멀리 떨어지고 말았다는 걸 알았다. 깜짝 놀라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얼른 무리를 따라잡을 생각이었다. 이젠 달려야 했다. 엘프하운드는 주유소와 고속도로를 뒤로하고 냅다 뛰어 숲으로 들어왔다. 삼나무숲, 소나무숲, 단풍나무숲을 지나쳐 산기슭에 도착할 때까지 달렸다. 산기슭에 도착하니 벌써 밤이 가까웠다. 엘프하운드는 땅에 코를 대고 킁킁거리며 형제자매들의 냄새를 따라갔다. 왕실 사냥대의 말들이 남긴 냄새도 찾았다. 사냥대의 흔적은 거대한 절벽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거기서 끝났다. 사냥대가 온 입구가 여기가 아니었나? 정확히 이 자리에서 다들 햇살 아래로 불쑥 나온 것 아니었나? 하지만 시간과 마법과 두 세계 사이의 커튼이 모두 사라진 지금 입구는 온데간데 없었다. 혼자 남겨져 짜증이 난 엘프하운드는 큰 소리로 씩씩거렸다. 코를 킁킁거리며 덤불 속을 돌아다녀 보기도 했다. 다들 사라졌다. 사냥개 무리도 형제자매도 부모님도 고모들도 삼촌 그레이킨도 모두 산 아래 깊은 곳으로 사라져버렸는데 엘프하운드는 그들을 따라갈 방법이 없었다. 아무 흔적도 없는 절벽을 앞발로 핥히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목구멍 깊은 곳에서 낑낑 소리가 새어나왔다. 하지만 엘프하운드를 찾으러 올 이는 아무도 없었다. 땅 위 세계에 갇힌 채 혼자가 되고 말았다. 두 번째 챕터. 혼자 하는 원반 던지기는 정말 최악이야. 클레이는 원반을 들고 숲속을 걸으며 생각했다. 혼자였다. 온 나라, 온 세계에 바이러스가 퍼졌다. 웬만한 곳은 전부 문을 닫았다. 심지어 학교마저도 문을 닫았다. 친구들도 집에 놀러 올 수 없었다. 물론 누나나 동생과 놀 수는 있었지만 그러느니 구덩이에 빠져 죽는 게 낫지. 클레이의 여동생 주니퍼는 잘난 척쟁이였고 누나 디로시는 컴퓨터를 독차지하고 온종일 전쟁 게임을 했다. 가장 친한 친구 리바이를 못 만난 지도 2달째였다. 같이 공을 차고 놀 친구도 만들기를 할 친구도 원반 던지기 할 친구도 없었다. 숲속을 걸으면서 클레이는 하늘 위로 곧게 원반을 던져 올리는 게임을 해봤다. 손목 꺾는 기술을 완벽하게 연마하면 다음에 리바이를 만날 때쯤엔 원반 던지기 장인이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원반이 소나무 꼭대기까지 훌쩍 올라갔다.
햇빛 속에서 잠깐 빙글빙글 돌더니 균형을 잃고 나선형을 그리며 다시 아래로 내려왔다. 클레이는 바닥에 닿기 전에 원반을 낚아채려고 달려갔다. 원반은 클레이의 머리를 쾅 때렸다. 그러고는 이끼 위로 툭 떨어져 버렸다. 클레이는 원반을 주우려 허리를 굽혔다. 아무도 못 봐서 다행이었다. 원반 던지기 장인이 되기 위한 연습은 혼자 하는 게 나을 듯했다. 누가 본 것 같은 기분만 들지 않는다면 말이다. 클레이는 빈터를 둘러보았다.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다. 등 뒤로 지나쳐간 푸른 비늘이 번뜩 빛나는 걸 클레이는 까맣게 몰랐다. 날카로운 발톱이 달린 6개의 발이 잔디 위를 달려오는 것도 보지 못했다. 그런데도 클레이는 등 뒤에서 노려보는 커다란 금빛 눈의 존재를 느꼈다. 한 손에 원반을 들고 몸을 반쯤 수그린 채 클레이는 어두컴컴한 숲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전나무와 가문비 나무 아래로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다. 클레이는 조심스레 한 발짝 뒷걸음쳤다. 클레이는 까맣게 몰랐지만 숲에 있던 무언가가 이빨 가득한 입을 벌리고 조심스레 한 발짝 앞으로 걸음을 떼는 중이었다. 느릿느릿 클레이는 그 존재의 입 쪽으로 똑바로 뒷걸음질했다. 등 뒤에 있던 금빛 두 눈이 느릿하게 깜빡거리더니 한박웃음을 지었다. 그때 클레이는 눈앞에 있는 숲에서 무언가가 튀어나오는 것을 보았다. 강렬하도록 하얗고 흐린 형체가 쏜살같이 달려들며 미친 듯이 짖었다. 개다. 미친 개. 개는 아르렁거리며 클레이에게 똑바로 달려왔다. 광견병에 걸린 개가 분명해. 물리고 말 거야. 클레이는 바닥을 살피며 나뭇가지든 돌멩이든 자신을 지킬 만한 게 있을지 찾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클레이는 자기가 가진 유일한 물건인 원반을 기사의 방패라도 되는 듯이 멍청하게 들어올렸다. 그러고는 개가 공격해오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개는 클레이를 그대로 지나쳐 달려갔다. 클레이는 휙 돌았다. 숲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게 보였다. 개는 경고의 의미로 짖으며 그 무언가를 쫓고 있었다. 블랙베리 덤불 뒤에서 나는 기척으로 짐작하건대 뭔지는 몰라도 덩치가 아주 큰 것 같았다. 날씬한 흰 개는 빈터 가장자리에 서서 다리를 뻣뻣하게 펴고 꼬리도 귀도 쫑긋 세운 채 위협하듯이 명령하듯이 지저댔다. 내 뒤에 곰이 있었나 봐. 이 숲에는 흑곰이 살았다. 사람을 괴롭히는 곰은 아니었다. 오히려 사람을 무서워했다. 하지만 이 곰은 보통 곰이 아니라 사악한 마음을 가진 곰이었을지도 모른다. 분명 그럴 것이다. 이 개는 방금 사악한 마음을 가진 곰한테서 클레이를 구해준 것이리라. 개야, 고마워. 클레이가 말했다. 그러자 개가 돌아서서 클레이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곧 숲으로 눈길을 돌렸다. 개는 꿰뚫어보는 것 같은 눈으로 어둠 속을 살폈다. 무언가 커다란 것이 나무를 타고 올라가기라도 하는지 가문비 나무 가시들이 꿈틀거렸다. 이런 개는 처음이었다. 몸은 그레이하운드 아니면 휘피처럼 날씬했다. 털은 우유처럼 흰색이었다. 귀는 길고 뾰족했고 귓속은 빨간색이었다. 그 점이 제일 이상했다. 뾰족한 빨간 귀라니. 분명 누가 키우는 개일 거다. 목걸이를 하고 있었으니까. 가짜 진주와 다이아몬드와 루비가 잔뜩 달린 너무 요란해서 꼴사나운 목걸이였다. 곰이 아직 근처에 있어? 클레이는 개 옆으로 다가가서 물었다. 날 지켜주려는 거지? 클레이는 개도 대답할 수 있다는 듯이 말해주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다. 개는 경계심을 가득 품고 바르르 떨었다.
넌 참 착한... 클레이가 몸을 숙여 걔를 살펴보았다. 착한 여자애구나. 그러자 걔는 몸을 돌리더니 클레이의 눈을 똑바로 보며 눈을 딱 한 번 감았다 떴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당연하지. 클레이는 그렇게 엘파운드를 만났다. 걔는 한참이나 숲속을 바라보았다. 그 뒤에는 지나간 짐승의 채취를 찾으려는 듯 검은 코를 실룩거리며 공기 냄새를 맡았다. 너 원반 던지기 하는 법 알아? 클레이가 걔에게 물었다. 그 다음에는 금방이라도 던질 기세로 원반 든 손을 까딱해 보였다. 걔가 기대에 차서 뛰기 시작한다면 할 줄 안다는 뜻일 테지. 하지만 걔는 그 자리에 꼼짝도 하지 않고 서서 클레이를 쳐다보기만 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고함을 질러보았다. 물어와! 그러면서 원반을 던졌다. 원반은 공터 저쪽으로 날아가더니 소나무에 부딪혀 흙 위에 툭 떨어졌다. 걔는 큰 관심은 없다는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니야, 네가 도로 가져오는 놀이라고. 물어와, 물어와. 걔는 외국어를 해독하려 애쓰는 여왕처럼 클레이를 바라보았다. 결국 클레이는 터덜터덜 걸어가 원반을 집어들며 투덜거렸다. 바보개. 걔의 머리 위로 원반을 던졌다. 원반은 멋지게 날아갔다. 걔는 원반이 자기 위를 쓱 지나쳐 블랙베리 덤불에 착지하기까지 모든 과정을 평온하게 지켜보았다. 클레이는 눈을 굴렸다. 블랙베리 덤불 속을 기어다니면 뾰족한 가지에 찔려 아플 텐데. 클레이는 고개를 젓고 끙 소리를 냈다. 다음 순간 클레이는 눈을 깜빡였다. 어느새 걔가 입에 원반을 물고 옆에 와 있어서였다. 움직이는 모습조차 못 봤는데. 걔는 있기 위해 얌전히 앉아 선물이라도 주듯이 클레이에게 원반을 내밀었다. 클레이는 원반을 받아들었다. 대체 어떻게 한 거람? 꼭 투명개가 되어서 뛰어가기라도 한 것 같았다. 클레이는 한 번 더 원반을 던졌다. 방금 부린 재주를 다시 보여줄지 궁금했던 것이다. 엘파운드는 이 인간 남자아이 때문에 약간 혼란스러웠다. 이 녀석이 산아래 왕국 사람 중 하나가 아니라는 건 알았다. 생김새는 비슷했지만 귀가 조금도 뾰족하지 않았다. 착한 아이 같았지만 웃기게 생긴 조그만 방패를 제대로 들고 있지조차 못했다. 설마 방패를 온 숲속에 떨어뜨리고 나무 위로 집어던지면서 내가 주워다 주기를 바라는 건가? 어쩌면 그만한 가치가 있는 물건일지도 모른다. 귀한 물질로 만든 것인지 색깔은 옥처럼 은은하면서도 뼈처럼 단단하고 동시에 종이처럼 가벼웠으며 처음 만난 인간 세상과 그 안에 담긴 기적의 냄새가 났다. 클레이와 걔는 한동안 원반 던지기 놀이를 했다. 아까 같은 이상한 일이 몇 번이나 일어났다. 원반을 멀리 날려보내면 걔가 달리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갑자기 클레이 바로 옆에 나타나 원반을 발치에 내려놓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부러 나무 위로 던져보았다. 원반은 소나무 가지에 부딪히더니 아래로 떨어져 3미터 높이는 됨직한 가지들 사이에 끼어버렸다. 클레이는 걔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걔가 사라지는 장면을 보고 싶었다. 그러자 걔는 바닥에 궁둥이를 대고 앉은 채로 빤히 마주보았다. 자, 재주 부려봐. 클레이가 말했다. 걔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클레이를 쳐다보았다. 마술을 써서 가져와 보라니까. 그 말에 걔는 꼬리를 흔들기는 했지만 아주 살짝만이었다. 둘은 한참이나 눈싸움을 벌였다. 결국 클레이가 원반을 꺼내오려고 나무를 올랐다. 가지를 타고 기어오르는데 밑에서 걔가 짧고 날카롭게 짖었다. 잠깐만. 클레이는 팔을 쭉 뻗어 올렸다. 원반 테두리를 찾아
뾰족한 소나무 잎들을 더듬었다. 개가 또 한 번 짖었다. 내려다보니 원반은 개 앞에 놓여 있었다. 너 진짜 멋지다. 클레이가 감탄하자 개는 클레이를 올려다보았다. 맞아, 우리 둘 다 이미 아는 사실이잖아.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집에 갈 시간이 되었다. 클레이는 개에게 잘 있으라고 인사한 뒤 숲에서 나오는 오솔길을 걷기 시작했다. 개가 졸졸 따라왔다. 주인이 엄청나게 화낼 거야. 집에 가. 네 집에 가라고. 그러자 개는 깜짝 놀란 눈으로 클레이를 쳐다보았다. 약간 상처받은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집에 가! 클레이는 허공에 손가락을 딱 튕기며 명령했다. 개는 꼼짝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미안해. 클레이가 손을 뻗어 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다. 개는 고개를 숙여 그 손길을 피했다. 낯선 사람의 손이 닿는 게 싫어서였다. 다음에 또 만나자. 곰을 물리쳐줘서 고마워. 클레이는 오솔길에 앉아있는 개를 그대로 두고 발을 뗐다. 숲을 통과해 걸었다. 사방에 있는 나무들 사이에 비닐 노끈이 둘러쳐져 있었다. 이웃인 루피책 가족이 단풍나무 수액을 추출하는 곳을 표시해둔 것이다. 그때 문득 오솔길 앞에서 클레이 쪽으로 몸을 돌리고 있는 개가 보였다. 어떻게 된 일인지 클레이가 못 본 사이에 앞지른 모양이었다. 클레이를 본 개는 걸음을 멈추더니 그래도 괜찮냐는 듯 표정을 살폈다. 그러고는 클레이보다 앞서 오솔길을 내달리기 시작했다. 너 꼭 정찰견 같다. 클레이는 개가 무척 멋지다고 생각했다. 갈림길이 나타나자 개는 클레이가 어느 길로 갈지 알려줄 때까지 기다렸다. 클레이가 자기 집 쪽을 손으로 가리켰고 개는 나무 둥치들을 뛰어넘으며 그리 달렸다. 집이 가까워질수록 클레이는 걸음을 늦췄다. 집에 돌아갈 마음이 영 들지 않았다. 전염병이 퍼지면서 온 가족이 몇 달째 집에서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아빠는 일하러 갔다. 이 동네 도로관리자인 아빠는 눈을 치우고 흙길을 다지고 비가 오면 길이 진창이 되어 진흙이 강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막아야 했다. 엄마는 게렌포드 다이너라는 식당의 종업원이었는데 식당이 문을 닫는 바람에 일자리를 잃고 말았다. 병이 퍼지면서 더는 손님이 오지 않아서였다. 그 바람에 클레이는 거의 매일 누나, 여동생, 엄마와 집에서 시간을 보냈다. 엄마는 자꾸 학교 공부만 시켰다. 새아이는 컴퓨터 하나를 같이 썼는데 애초에 컴퓨터를 사이좋게 나눠 쓴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다. 여동생 주니퍼는 머리가 동그란 사람들이 손을 휘젓고 흔들어대는 유치한 만화 영화만 보고 싶어하고 누나 디로 씨는 컴퓨터로 수업을 1000시간은 들어야 하는 데다가 그 뒤에는 친구들과 좀비 게임을 하고 싶어 했다. 클레이가 컴퓨터로 숙제를 하거나 친구들과 이야기할 시간은 영영 오지 않았다. 게다가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클레이를 성가시게 했다. 클레이는 주니퍼 그리고 주니퍼의 엄청나게 많은 동물 인형과 한 방을 썼다. 그 애는 모든 걸 깔끔하고 단정하게 정리해야 직성이 풀렸다. 2살이나 어린데도 클레이더러 지저분하다며 청소하라고 잔소리를 일삼았다. 클레이는 지저분하지 않았다. 그저 방에 둔 물건이 자기가 놔둔 그 자리에 있길 바랄 뿐이다.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했다.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한 뒤로 새아이는 서로가 지긋지긋해졌다. 클레이는 집으로 가는 언덕을 달려 내려갔다. 개는 벌써 헛간 주변을 탐색하며 냄새를 킁킁 맡고 있었다. 자, 이제 됐어. 난 학교 숙제하러 갈게. 안녕. 클레이는 개에게 그렇게 말한 뒤 집으로 들어갔다. 엄마가 물었다. 숲속에서 잘 놀았니?
재미없었어요. 친구라고는 아무도 없었는걸요? 게다가 곰한테 습격까지 당했다고요. 클레이의 대답에 엄마는 깜짝 놀랐다. 곰에게 습격당했다고? 정말이니? 네, 저 개가 구해줬어요. 클레이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우와, 엄청 예쁘다. 주니퍼가 말했다. 그게 쳐다보지 마. 내가 먼저 발견했거든. 클레이가 대꾸했다. 하지만 엄마는 심각해졌다. 클레이, 곰한테 습격당했다면 어류와 야생동물에 신고해야 해. 왜요? 야생동물은 벌써 다 알 텐데요? 주니퍼가 물었다. 어류와 야생동물관리국 이야기란다. 엄마가 대답했다. 클레이는 팔짱을 꼈다. 주니퍼는 늘 똑똑한 척하지만 알고 보면 아무것도 모른다. 정말 곰이었니? 엄마가 다시 한번 물었다. 곰 비슷했어요. 클레이는 대답했다. 클레이, 진짜 곰이었니? 네, 저 개가 쫓아졌어요. 엄마가 핸드폰을 꺼냈다. 어쩌면 사슴이었을 수도 있어요. 자세히 보지는 못했거든요. 클레이가 덧붙이자 주니퍼가 비웃었다. 오빠는 곰이랑 사슴도 구별 못해? 못해. 여동생이랑 멍청이의 차이도 잘 모르겠고. 클레이, 얼른 사과해. 엄마가 야단쳤다. 아이들은 오후 내내 학교 숙제를 했다. 걔는 클레이네 마당을 떠나지 않았다. 마치 가족을 지켜주려는 것처럼 바깥을 보며 현관문 밖에 참을성 있게 앉아 있었다. 일을 마친 아빠가 마을 공용 오렌지색 트럭을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걔는 아빠가 집으로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클레이가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괜찮아, 우리 아빠야 할 때까지 짖었다. 온 가족이 걔에게 관심을 보였다. 정말 아름다운 개구나. 아빠가 말했다. 귓속이 빨개서 이상해요. 디로씨가 말했다. 전염병 때문에 모든 게 멈춘 뒤로 디로씨는 늘 심술을 부렸다. 온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좀비를 날려버리거나 방에서 자거나 끔찍한 소리를 해댔다. 광견병에 걸려서 귀가 빨간 걸 수도 있어요. 우리 모두 자다가 잡아먹힐지도 모른다고요. 엄마가 디로씨에게 엄한 표정을 지어 보이더니 말했다. 개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자. 경찰관한테 연락하고 동네 게시판도 살펴봐야겠다. 주니퍼가 물었다. 엄마, 이 개는 무슨 품종이에요? 찾아보고 싶어요. 찾아보면 안 돼요? 주니퍼는 늘 모든 것의 이름을 알아내고 모든 것을 정해진 자리에 집어넣고 싶어 했다. 클레이는 그게 너무 짜증스러웠다. 개를 발견한 건 클레이다. 품종이 무슨 상관이야. 클레이가 대꾸했다. 난 이런 개는 처음 봐. 디로씨가 말했다. 좋아, 찾아보자. 엄마가 말하자 주니퍼가 엄마 품으로 파고들며 대꾸했다. 컴퓨터로 찾아봐요. 일단 개 품종 그리고 빨간 귀라고 검색해볼까? 엄마가 말했다. 이 개는 아무 품종도 아니거든. 클레이는 문득 여동생을 한 대 때려주고 싶었다. 주니퍼가 개의 품종을 알아내는 게 꼭 자기한테서 개를 빼앗아가는 것처럼 느껴져서였다. 오빠가 무슨 품종인지 모른다고 해서 저 개가 아무 품종도 아닌 건 아니라고. 난 쟤가 무슨 품종인지 알아. 바로 마법개야. 클레이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주니퍼는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다. 이 개랑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 저 개도. 이 개는 휘핏이구나. 저 개는 딩고고. 엄마가 말했다. 클레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클레이에게는 딩고가 아니다. 클레이가 여동생에게 고함을 질렀다. 무슨 품종인지 안다고 말했잖아. 쟤는... 클레이는 잠깐 생각한 뒤 덧붙였다. 쟤는 불가리안 엘파운드야. 알았어? 엘파운드라는 단어가 어디서 튀어나온 건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뾰족한 귀가 요정 엘프를 닮았으니 말이 되는 것 같았다. 또 클레이는 불가리아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만
가족들이 그곳에 엘파운드가 있는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는 먼 곳 같았다. 클레이가 고함치는 바람에 모두 조용해졌다. 그러자 아빠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다. 클레이, 괜찮니? 쟤는 내 개라고요. 날 곰한테서 구해줬다고요. 무슨 품종인지도 안단 말이에요. 쟤는 네 개가 아니야. 엄마가 말했다. 개를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다고 우리 동네 난로가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게 좋겠다. 틀림없이 누군가에게 사랑받던 개일 거야. 클레이 가족은 지난 며칠간 난로가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을 살펴보았다. 개를 잃어버렸다는 사람은 없었다. 클레이의 엄마가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개를 발견했어요. 흰색, 귀가 특이함. 오브라이언 가족에게 연락해주세요. 집에는 오래전 고양이를 키울 때 샀던 고양이용 정어리 통조림이 남아있었다. 엄마는 클레이더러 통조림을 현관으로 가져가서 개에게 먹이라고 했다. 엘파운드는 통조림 냄새를 맡았지만 먹지는 않았다. 오브라이언 가족은 모르는 사실이지만 개는 금접시와 은접시에 담긴 음식을 먹으며 살아왔다. 깡통에 든 음식을 먹으라고 준다는 사실 자체를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하루 넘게 아무것도 먹지 못한 건 사실이었다. 클레이는 집 안으로 돌아가서 알렸다. 배고픈 것 같은데 안 먹어요. 걔는 조금 더 나은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이 인간 아이에게 어떻게든 난 산 아래 왕국 사람들이 섬기는 왕실의 엘파운드라고, 하인들이 커다란 접시에 담아내오는 밥에 익숙해 라는 눈빛을 쏘아보냈다. 클레이는 개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왜 안 먹는 거야? 걔는 아빠를 들더니 일부러 그러는 것이 분명한 모양새로 깡통을 밀어냈다. 걔가 깡통을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제가 바닥에 내려놓을 때 큰 소리가 났거든요. 클레이의 엄마는 화난 것 같은 얼굴로 플라스틱 접시를 꺼내 현관 밖으로 나왔다. 클레이 옆으로 손을 뻗어 정어리 통조림을 집어들더니 플라스틱 접시에 쏟아부었다. 이제 됐니? 엘파운드는 뼈처럼 단단한 금속으로 된 접시에 담겨 나온 앙증맞은 생선들을 바라보았다. 접시는 용의 혀처럼, 아니면 자신의 고귀한 귀처럼 짙은 빨간색이었다. 그래, 산 아래 왕국 사람들이 섬기는 왕실의 엘파운드에게 이 정도 대접은 해야 마땅하지. 이곳 사람들이 자신을 잘 돌본다는 생각이 들었다. 걔는 정어리를 한 입에 꿀꺽 삼켰다. 너무 배가 고팠다. 그날 저녁에는 오브라이언 가족에게 전화를 건 사람도, 개를 찾는다고 댓글을 쓴 사람도 없었다. 제 방에서 자면 안 돼요? 클레이는 애원했다. 오빠 방이 아니라 우리 방이지. 주니퍼가 말했다. 엘파운드는 사람들이 자기 잠자리를 두고 말씨름을 벌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어젯밤 개는 차갑고 딱딱한 바닥에서 잤다. 상관없었다. 흙바닥에서 자는 건 단순하고 기분 좋았다. 하지만 평소에는 왕실 우리 속 세팅 쿠션 위에서 자고는 했다. 아침이 되면 하인들이 쿠션에 묻은 털을 떼는 특수한 돌돌이를 가지고 찾아왔다. 머리 위 돌로 된 아치에서는 왕실의 사냥박쥐가 아주 작은 진홍색 코트와 아주 작은 철제 헬멧으로 단단히 무장한 채 밤새도록 망을 보았다. 오브라이언 가족이 말다툼 벌이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이 집에는 왕실의 우리가 없다는 사실을 서서히 짐작할 수 있었다. 어쩌면 사냥박쥐 무리조차 없는지도 몰랐다. 2층에서 나랑 같이 자자. 클레이가 말했다. 그러자 주니퍼도 말했다. 나랑도 같이 자는 거야. 강아지야, 이리 와. 주니퍼! 클레이가 낮게 짜증을 냈다. 호기심이 동한 개는 두 아이를 따라 2층으로 올라갔다. 아이들 방에 들어가 이리저리 둘러보았다. 러그와 바닥에 떨어진 클레이의 옷가지 냄새도 맡았다. 클레이는 개가 자기 침대로 팔짝 뛰어올라 옆에서 몸을 둥글게 말고 자기로 마음먹었으면 했다. 하지만 그렇게 해달라고 말하기에는
어쩐지 이 개는 자존심이 몹시 강한 여왕 같았다. 결정은 직접 하도록 두어야 했다. 그래서 클레이는 개가 방안을 탐색하는 동안 차분하게 기다렸다. 그런데 그때 주니퍼가 말했다. 강아지야, 내 침대로 올라와. 클레이는 정말 화가 났다. 쟤는 왜 아무것도 모르지? 주니퍼는 자기 침대에서 콩콩 뛰며 개를 보챘다. 이리 오라니까. 얘는 자기가 자고 싶은 데서 잘 거라고. 클레이가 말했다. 하지만 개가 여동생을 선택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클레이는 개가 러그 위에 위풍당당하게 서서 침대 두 개를 번갈아 견주어 보는 모습을 초조하게 바라보았다. 이 개는 어쩐지 좀 더 호화로운 침대에 익숙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마법개니까 예전엔 커다란 저택에 살았으려나? 클레이는 자신이 개를 실망시킬 것 같았다. 하지만 사실 엘파운드는 자기가 이렇게 운이 좋다는 걸 믿을 수 없었다. 이 두 인간 아이는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이해한 게 분명했다. 자신을 다른 개들과 함께 돌로 된 우리에 집어넣지 않았으니까. 태어나서 처음으로 개는 사람 곁에서 자도 좋다라는 허락을 받았다. 인간무리와 함께 자도 된다니. 개는 클레이의 침대 끄트머리로 걸어가서 침대 발치 바닥에 떨어진 낡은 긴팔 티셔츠 위에 웅크리고 누웠다. 개가 잠들 때까지 클레이는 개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마법개라니, 내일 얼마나 대단한 모험을 하게 될까? 잠든 개의 갈비뼈가 작게 오르락내리락 했다. 요정개, 올빼미 머리, 그리고 나. 첫 번째 챕터. 그날은 월요일이었다. 그래서 모두 돌처럼 굳어버린 숲으로 몰려가 용을 닮은 괴물인 웜사냥에 나섰다. 산 아래 왕국의 여왕은 월요일마다 사냥을 떠났다. 엘프하운드 사냥개 한 무리가 컹컹 울부짖으며 돌이 된 나무들을 껑충껑충 뛰어넘었다. 사냥개들은 숲속으로 물결처럼 쏟아졌다. 공작들과 공작 부인들, 귀하신 신사숙녀들, 하인들과 마법사들이 말을 타고 뒤따랐다. 사냥꾼들은 크고 구불구불한 뿔피리를 불었다. 사냥대가 쫓는 건 늙고 지혜로운 웜이었다. 웜은 바위 위로 쓰러져 쇳덩어리가 된 나무 아래로 스르르 나아갔다. 그러면서 아직 엘파운드 무리가 따라오는지 뒤돌아 확인했다. 사냥개들은 몇 번이나 웜의 냄새를 놓치는 바람에 걸음을 멈췄다. 개들은 동굴 속에서 코를 킁킁거렸다. 그때 웜의 꼬리를 언뜻 본 사냥개 한 마리가 경고하는 의미로 짖으며 괴물에게 달려들었다. 사냥개 무리가 모두 뒤따랐다. 단 한 마리만 빼고 모두. 남은 한 마리는 예리하고 반짝이는 눈을 가진 날씬하고 우아한 어린 엘프하운드였다. 그 개는 제자리에 가만히 서서 다른 개들이 앞으로 달려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런데 옆으로 멀리 비켜난 곳, 가지를 마구 뻗은 대리석 떡갈나무 언덕 위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개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지금 모두가 쫓고 있는 웜의 새끼, 꿈틀거리는 어린 웜들이었다. 어미웜은 새끼들이 탈출할 틈을 만들어주려 일부러 사냥개 무리를 먼 곳으로 몬 것이다. 개는 갓 태어난 웜들이 아무도 모르게 도망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때 개 뒤로 말을 탄 귀족들이 나타났다. 도망치는 새끼 웜들 쪽으로 왕실 사냥대를 이끈다면 귀족들은 개에게 상을 내릴 것이다. 이 개는 왜 이러는 거지? 가만히 서 있기만 하잖아. 기사 하나가 물었다. 늘 딴 생각을 하지만 않았어도 이 녀석은 최고의 사냥개가 됐을 겁니다.
사냥대장이 말했다. 그럼 억지로라도 움직이게 해. 물이랑 같이 가게 해야지. 공작이 말했다. 가라 이 녀석아. 사냥대장이 고함을 지르며 붙이시는 발로 개에게 발길질했다. 자신이 대장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듯이. 우아한 엘프하운드는 차가운 눈으로 사냥대장을 바라보았다. 사냥대장은 방금 개가 본 것을 알 자격이 없었다. 개는 슬쩍 웃으며 무리 쪽으로 발길을 옮겼다. 반투명한 새끼웜들이 언덕을 꿈틀꿈틀 올라 도망치는 걸 못 본 척 있는 힘껏 짖었다. 마치 사냥대를 소중한 새끼들에게서 멀찍이 떼어놓으려는 어미 웜의 계획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것처럼. 엘프하운드는 거대한 버섯이며 층층이 자라는 작은 버섯들을 훌쩍 뛰어넘어 무리에게 다가갔다. 무리에서 뒤처진 개들을 순식간에 앞질렀다. 사날의 왕국 사람들은 돌처럼 변한 숲에 웜이며 바실리스크를 비롯한 굶주린 야수들이 살도록 내버려 두었다. 땅 위로 올라가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도 사냥을 즐기기 위해서였다. 동굴박, 산 위의 숲은 더 울창하고 드넓었었지만 때때로 인간들이 떠돌았기 때문이다. 보통 엘프하운드들은 오로지 5제곱킬로미터 크기의 동굴 안에서 그들의 주인이 사냥을 즐기려고 일부러 기른 괴물들만 쫓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나이든 파란 웜이 사냥개들을 익숙한 굴길과 동굴 바깥으로 끌어냈다. 개들도 웜이 자신들을 땅 위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늙은 놈이 똑똑하군. 녀석이 동굴 밖으로 나가게 둬야 하려나 아니면 저 녀석을 따라 나가야 하려나. 차라리 입구를 꽉 닫으라고 명령을 내리는 게 낫나? 어떻게 해야 좋을까? 공작 하나가 말했다. 그러자 눈을 찌푸린 채 룬 문자가 빽빽이 쓰인 외알 안경으로 웜을 쫓던 백작이 대답했다. 사냥하기 좋은 날씨니 위로 올라갑시다. 위에서 잡도록 하지요. 바깥 풍경을 보여주는 게 사냥개들한테도 좋을 겁니다. 마법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마법사들이 우리를 인간들로부터 숨겨주겠죠. 그렇게 해서 사냥개 무리는 뒤쪽에서 울려 퍼지는 웅장한 뿔 나팔 소리에 맞춰 돌로 변한 숲을 동굴을 나서는 길을 올라 찬란한 햇빛이 가득한 땅 위 숲으로 나왔다. 나이 많은 웜은 기뻐하며 숲속으로 빠르게 들어갔다. 결국 새끼들을 구했다. 게다가 자신 또한 새롭고 찬란한 세계로 탈출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개들을 조금 더 먼 곳까지 끌어낸 뒤 스르르 벗어나면 될 터였다. 바깥은 봄이었고 숲은 이제 막 푸릇푸릇해지고 있었다. 새파란 하늘에 뜬 해가 기사와 귀족들이 걸친 빨간 사냥용 재킷과 검, 삼지창에 박힌 보석을 반짝반짝 비췄다. 사냥대 양옆으로 마법사들이 말을 타고 달렸다. 마법사들이 마법기계의 손잡이를 돌리자 연기가 풀풀 피어올랐다. 사날의 왕국 사람들은 인간 세계의 절반에만 걸쳐 살아갔다. 마치 한 다리를 다른 시간대 또는 보이지 않는 공간에 걸쳐둔 것처럼 말이다. 길을 잃고 숲속을 헤매던 인간과 뜻하지 않게 마주치더라도 마법사들의 연기가 모습을 감춰줄 터였다. 사냥개들은 흥분해서 난리였다. 개들이 사날의 동굴 속 궁전이나 공원이 아닌 바깥 세계로 나오는 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어떤 개들은 밝은 빛에 겁먹었다. 자신들을 보호해줄 돌벽이 없어서 안절부절 못하는 개도 있었다. 그래서 개들은 도망치는 웜을 쫓아 앞으로 달려나가는 일에만 집중했다. 하지만 예리한 눈을 가진 엘프하운드는 세상을 더 구경하고 싶었다. 눈앞에 펼쳐진 모든 광경이 신기하기만 했다.
엘프하운드는 숲을 탐색하며 비밀을 파헤치는 훈련을 받았다. 그래서 땅 위, 한 번도 본 적 없는 색깔들을 보여주는 이 반짝이는 숲을 샅샅이 탐험하고 싶었다. 어린 엘프하운드의 삼촌인 그레이킨이 웜의 꼬리에 바짝 따라붙었다. 그레이킨은 개들의 대장으로 아주 귀한 엘프하운드였다. 웜이 머리를 쳐들고 꼬리를 휘둘렀지만 그레이킨은 잽싸게 피했다. 이제 개들은 웜을 사방에서 둘러싸고 있었다. 개들은 웜이 자기 새끼들을 지키려던 것을 몰랐다. 개들이 아는 것은 자신이 주인의 즐거움을 위해 이 웜 같은 괴물들을 죽이도록 훈련받았다는 것뿐이었다. 다들 미친 듯이 지저댔다. 어리고 우아한 그 엘프하운드만 빼고. 엘프하운드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시멘트 벽돌로 지은 주유소 건물의 뒤편이었다. 숲은 주유소 쪽으로 곧장 이어졌다. 어린 엘프하운드는 삼촌 크레이킨과 눈이 마주쳤다. 뭐 하는 거냐? 짖고 고함치지 않고. 어서 저 비늘투성이 괴물에게 달려들어 갈기갈기 찢을 준비를 해야지. 웜은 궁지에 몰렸다. 웜의 뒤에는 고속도로였다. 인간들은 창밖에서 피 튀기는 엄청난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리라는 사실은 까맣게 모른 채 자동차를 타고 지나갔다. 웜을 둘러싼 개들이 서서히 거리를 좁혔다. 개들 중 몇 마리는 웜과 싸우다가 죽을 것 같았지만 산 아래 왕국 사람들은 딱히 신경 쓰지 않았다. 산 아래 왕국에는 개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사냥개 무리가 으르렁거리며 한 발 한 발 웜에게 다가갔다. 웜이 발톱 달린 앞발을 휘두르며 이를 드러냈다. 개들은 근육이 꿈틀거렸다. 웜에게 덤벼들기 일보 직전이었다. 사냥꾼이 뿔나팔을 불었다. 죽이라는 신호였다. 바로 그 순간 웜이 획 뒤돌더니 도로를 가로질러 돌진했다. 기다란 푸른 몸을 꿈틀대며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 사이를 미끄러지듯이 빠져나갔다. 깜짝 놀란 개들은 입을 쩍 벌린 채 가만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몇 마리는 뒤늦게 생각난 듯 짖기도 했다. 개들의 눈앞에서 웜이 쾅 소리를 내며 승합차 지붕 위로 올라갔다. 그러더니 반대편으로 뛰어내려 건너편 숲속으로 안전하게 들어가 버렸다. 승합차가 급히 방향을 틀었다. 운전하던 사람도 분명히 쾅 소리를 들었을 테고 어쩌면 번들거리는 푸른 비늘까지 언뜻 보았을지도 모른다. 경적이 시끄럽게 울려 퍼졌다. 공작들도 공작 부인들도 기사들도 귀족 숙녀들도 모조리 화가 났다. 진기한 싸움을 구경할 셈이었는데 웜은 도망쳐버린 데다가 사냥개들은 인간이 탄 자동차 물결을 헤치고 웜을 따라갈 수 없었다. 그날의 사냥은 이렇게 막을 내렸다. 공작이 사냥꾼에게 신호를 보내자 사냥꾼이 이만 돌아가자는 의미로 뿔나팔을 불었다. 성이나 투덜거리던 산아래 왕국 사람들은 타고 있던 말을 느릿느릿 돌려 세우더니 동굴 입구로 되돌아갔다. 개들은 붐비는 고속도로 건너편 웜을 향해 아직도 지저대고 있었다. 트럭에 타고 있던 치와와 한 마리도 발끈해서 마주짖었다. 그러나 그 소리를 들은 이는 아무도 없었다. 또다시 사냥 나팔이 울렸다. 고속도로에서는 자동차 경적이 울려 퍼졌다. 사냥개들은 이제 돌아갈 시간이라는 걸 알았다. 그래서 한 마리 한 마리 꼬리를 내리고 주인에게로 총총 달려갔다. 숲을 가득 메웠던 신비로운 안개가 걷히며 서서히 희미해졌다. 곧 봄바람이 불어 안개가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마치 사냥 같은 건 처음부터 벌어진 적 없는 듯한 풍경이 되었다. 하지만 개 한 마리가 뒤에 남았다. 예리한 눈을 가진 어리고 우아한 엘프하운드였다. 엘프하운드는 주유소 주차장 한가운데 서서
자동차들을 자세히 관찰하고 있었다. 전에는 자동차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차들은 낯선 냄새를 풍겼다. 플라스틱 냄새를 맡는 건 처음이었고 가솔린 냄새는 산아래 왕국의 여왕이 하늘을 나는 기계를 타고 올라갈 때 맡아본 게 전부였다. 주유소 문이 딸랑하고 열렸다. 그러자 엄청나게 근사한 냄새가 솔솔 풍겼다. 엘프하운드는 땅속 깊은 곳에 있는 계집에 살면서 금그릇에 담긴 먹이를 먹는데 익숙했다. 하지만 피자 냄새를 맡는 건 처음이었다. 너무나 귀해서 여왕님의 만찬에도 나온 적 없는 음식인 게 분명했다. 그때 어린 여자아이 목소리가 들렸다. 저 개 좀 봐. 너무 예쁘다. 주인은 어디 갔나? 여자아이 아빠가 주차장 이곳저곳을 살폈다. 그제야 엘프하운드는 자신이 무리와 멀리 떨어지고 말았다는 걸 알았다. 깜짝 놀라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얼른 무리를 따라잡을 생각이었다. 이젠 달려야 했다. 엘프하운드는 주유소와 고속도로를 뒤로하고 냅다 뛰어 숲으로 들어왔다. 삼나무숲, 소나무숲, 단풍나무숲을 지나쳐 산기슭에 도착할 때까지 달렸다. 산기슭에 도착하니 벌써 밤이 가까웠다. 엘프하운드는 땅에 코를 대고 킁킁거리며 형제자매들의 냄새를 따라갔다. 왕실 사냥대의 말들이 남긴 냄새도 찾았다. 사냥대의 흔적은 거대한 절벽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거기서 끝났다. 사냥대가 온 입구가 여기가 아니었나? 정확히 이 자리에서 다들 햇살 아래로 불쑥 나온 것 아니었나? 하지만 시간과 마법과 두 세계 사이의 커튼이 모두 사라진 지금 입구는 온데간데 없었다. 혼자 남겨져 짜증이 난 엘프하운드는 큰 소리로 씩씩거렸다. 코를 킁킁거리며 덤불 속을 돌아다녀 보기도 했다. 다들 사라졌다. 사냥개 무리도 형제자매도 부모님도 고모들도 삼촌 그레이킨도 모두 산 아래 깊은 곳으로 사라져버렸는데 엘프하운드는 그들을 따라갈 방법이 없었다. 아무 흔적도 없는 절벽을 앞발로 핥히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목구멍 깊은 곳에서 낑낑 소리가 새어나왔다. 하지만 엘프하운드를 찾으러 올 이는 아무도 없었다. 땅 위 세계에 갇힌 채 혼자가 되고 말았다. 두 번째 챕터. 혼자 하는 원반 던지기는 정말 최악이야. 클레이는 원반을 들고 숲속을 걸으며 생각했다. 혼자였다. 온 나라, 온 세계에 바이러스가 퍼졌다. 웬만한 곳은 전부 문을 닫았다. 심지어 학교마저도 문을 닫았다. 친구들도 집에 놀러 올 수 없었다. 물론 누나나 동생과 놀 수는 있었지만 그러느니 구덩이에 빠져 죽는 게 낫지. 클레이의 여동생 주니퍼는 잘난 척쟁이였고 누나 디로씨는 컴퓨터를 독차지하고 온종일 전쟁 게임을 했다. 가장 친한 친구 리바이를 못 만난 지도 2달째였다. 같이 공을 차고 놀 친구도 만들기를 할 친구도 원반 던지기 할 친구도 없었다. 숲속을 걸으면서 클레이는 하늘 위로 곧게 원반을 던져 올리는 게임을 해봤다. 손목 꺾는 기술을 완벽하게 연마하면 다음에 리바이를 만날 때쯤엔 원반 던지기 장인이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원반이 소나무 꼭대기까지 훌쩍 올라갔다. 햇빛 속에서 잠깐 빙글빙글 돌더니 균형을 잃고 나선형을 그리며 다시 아래로 내려왔다. 클레이는 바닥에 닿기 전에 원반을 낚아채려고 달려갔다. 원반은 클레이의 머리를 쾅 때렸다. 그러고는 이끼 위로 툭 떨어져 버렸다. 클레이는 원반을 주우려 허리를 굽혔다. 아무도 못 봐서 다행이었다. 원반 던지기 장인이 되기 위한 연습은 혼자 하는 게 나을 듯했다. 누가 본 것 같은 기분만 들지 않는다면 말이다. 클레이는 빈터를 둘러보았다.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다.
등 뒤로 지나쳐간 푸른 비늘이 번뜩 빛나는 걸 클레이는 까맣게 몰랐다. 날카로운 발톱이 달린 6개의 발이 잔디 위를 달려오는 것도 보지 못했다. 그런데도 클레이는 등 뒤에서 노려보는 커다란 금빛 눈의 존재를 느꼈다. 한 손에 원반을 들고 몸을 반쯤 수그린 채 클레이는 어두컴컴한 숲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전나무와 가문비 나무 아래로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다. 클레이는 조심스레 한 발짝 뒷걸음쳤다. 클레이는 까맣게 몰랐지만 숲에 있던 무언가가 이빨 가득한 입을 벌리고 조심스레 한 발짝 앞으로 걸음을 떼는 중이었다. 느릿느릿 클레이는 그 존재의 입 쪽으로 똑바로 뒷걸음질했다. 등 뒤에 있던 금빛 두 눈이 느릿하게 깜빡거리더니 한박 웃음을 지었다. 그때 클레이는 눈앞에 있는 숲에서 무언가가 튀어나오는 것을 보았다. 강렬하도록 하얗고 흐린 형체가 쏜살같이 달려들며 미친 듯이 짖었다. 개다. 미친 개. 개는 아르렁거리며 클레이에게 똑바로 달려왔다. 광견병에 걸린 개가 분명해. 물리고 말 거야. 클레이는 바닥을 살피며 나뭇가지든 돌멩이든 자신을 지킬 만한 게 있을지 찾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클레이는 자기가 가진 유일한 물건인 원반을 기사의 방패라도 되는 듯이 멍청하게 들어올렸다. 그러고는 개가 공격해오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개는 클레이를 그대로 지나쳐 달려갔다. 클레이는 휙 돌았다. 숲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게 보였다. 개는 경고의 의미로 짖으며 그 무언가를 쫓고 있었다. 블랙베리 덤불 뒤에서 나는 기척으로 짐작하건대 뭔지는 몰라도 덩치가 아주 큰 것 같았다. 날씬한 흰 개는 빈터 가장자리에 서서 다리를 뻣뻣하게 펴고 꼬리도 귀도 쫑긋 세운 채 위협하듯이 명령하듯이 지저댔다. 내 뒤에 곰이 있었나 봐. 이 숲에는 흑곰이 살았다. 사람을 괴롭히는 곰은 아니었다. 오히려 사람을 무서워했다. 하지만 이 곰은 보통 곰이 아니라 사악한 마음을 가진 곰이었을지도 모른다. 분명 그럴 것이다. 이 개는 방금 사악한 마음을 가진 곰한테서 클레이를 구해준 것이리라. 개야, 고마워. 클레이가 말했다. 그러자 개가 돌아서서 클레이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곧 숲으로 눈길을 돌렸다. 개는 꿰뚫어보는 것 같은 눈으로 어둠 속을 살폈다. 무언가 커다란 것이 나무를 타고 올라가기라도 하는지 가문비 나무 가지들이 꿈틀거렸다. 이런 개는 처음이었다. 몸은 그레이하운드 아니면 휘피처럼 날씬했다. 털은 우유처럼 흰색이었다. 귀는 길고 뾰족했고 귓속은 빨간색이었다. 그 점이 제일 이상했다. 뾰족한 빨간 귀라니. 분명 누가 키우는 개일 거다. 목걸이를 하고 있었으니까. 가짜 진주와 다이아몬드와 루비가 잔뜩 달린 너무 요란해서 꼴사나운 목걸이였다. 곰이 아직 근처에 있어? 클레이는 개 옆으로 다가가서 물었다. 날 지켜주려는 거지? 클레이는 개도 대답할 수 있다는 듯이 말해주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다. 개는 경계심을 가득 품고 바르르 떨었다. 넌 참 착한... 클레이가 몸을 숙여 개를 살펴보았다. 착한 여자애구나. 그러자 개는 몸을 돌리더니 클레이의 눈을 똑바로 보며 눈을 딱 한 번 감았다 떴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당연하지. 클레이는 그렇게 엘파운드를 만났다. 개는 한참이나 숲속을 바라보았다. 그 뒤에는 지나간 짐승의 채취를 찾으려는 듯 검은 코를 실룩거리며 공기 냄새를 맡았다. 너 원반 던지게 하는 법 알아? 클레이가 개에게 물었다. 그 다음에는 금방이라도 던질 기세로
원반된 손을 까딱해 보였다. 걔가 기대에 차서 뛰기 시작한다면 할 줄 안다는 뜻일 테지. 하지만 걔는 그 자리에 꼼짝도 하지 않고 서서 클레이를 쳐다보기만 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고함을 질러보았다. 물어와! 그러면서 원반을 던졌다. 원반은 공터 저쪽으로 날아가더니 소나무에 부딪혀 흙 위에 툭 떨어졌다. 걔는 큰 관심은 없다는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니야, 네가 도로 가져오는 놀이라고. 물어와, 물어와. 걔는 외국어를 해독하려 애쓰는 여왕처럼 클레이를 바라보았다. 결국 클레이는 터덜터덜 걸어가 원반을 집어들며 투덜거렸다. 바보개. 걔의 머리 위로 원반을 던졌다. 원반은 멋지게 날아갔다. 걔는 원반이 자기 위를 쓱 지나쳐 블랙베리 덤불에 착지하기까지 모든 과정을 평온하게 지켜보았다. 클레이는 눈을 굴렸다. 블랙베리 덤불 속을 기어다니면 뾰족한 가지에 찔려 아플 텐데. 클레이는 고개를 젓고 끙 소리를 냈다. 다음 순간 클레이는 눈을 깜빡였다. 어느새 걔가 입에 원반을 물고 옆에 와 있어서였다. 움직이는 모습조차 못 봤는데. 걔는 있기 위해 얌전히 앉아 선물이라도 주듯이 클레이에게 원반을 내밀었다. 클레이는 원반을 받아들었다. 대체 어떻게 한 거람? 꼭 투명개가 되어서 뛰어가기라도 한 것 같았다. 클레이는 한 번 더 원반을 던졌다. 방금 부린 재주를 다시 보여줄지 궁금했던 것이다. 엘파운드는 이 인간 남자아이 때문에 약간 혼란스러웠다. 이 녀석이 사날의 왕국 사람 중 하나가 아니라는 건 알았다. 생김새는 비슷했지만 귀가 조금도 뾰족하지 않았다. 착한 아이 같았지만 웃기게 생긴 조그만 방패를 제대로 들고 있지조차 못했다. 설마 방패를 온 숲속에 떨어뜨리고 나무 위로 집어던지면서 내가 주워다 주기를 바라는 건가? 어쩌면 그만한 가치가 있는 물건일지도 모른다. 귀한 물질로 만든 것인지 색깔은 옥처럼 은은하면서도 뼈처럼 단단하고 동시에 종이처럼 가벼웠으며 처음 만난 인간 세상과 그 안에 담긴 기적의 냄새가 났다. 클레이와 걔는 한동안 원반 던지기 놀이를 했다. 아까 같은 이상한 일이 몇 번이나 일어났다. 원반을 멀리 날려보내면 걔가 달리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갑자기 클레이 바로 옆에 나타나 원반을 발치에 내려놓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부러 나무 위로 던져보았다. 원반은 소나무 가지에 부딪히더니 아래로 떨어져 3미터 높이는 됨직한 가지들 사이에 끼어버렸다. 클레이는 걔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걔가 사라지는 장면을 보고 싶었다. 그러자 걔는 바닥에 궁둥이를 대고 앉은 채로 빤히 마주보았다. 자, 재주 부려봐. 클레이가 말했다. 걔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클레이를 쳐다보았다. 마술을 써서 가져와 보라니까. 그 말에 걔는 꼬리를 흔들기는 했지만 아주 살짝만이었다. 둘은 한참이나 눈싸움을 벌였다. 결국 클레이가 원반을 꺼내오려고 나무를 올랐다. 가지를 타고 기어오르는데 밑에서 걔가 짧고 날카롭게 짖었다. 잠깐만. 클레이는 팔을 쭉 뻗어 올렸다. 원반 테두리를 찾아 뾰족한 소나무 잎들을 더듬었다. 걔가 또 한 번 짖었다. 내려다보니 원반은 걔 앞에 놓여 있었다. 너 진짜 멋지다. 클레이가 감탄하자 걔는 클레이를 올려다보았다. 맞아, 우리 둘 다 이미 아는 사실이잖아.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집에 갈 시간이 되었다. 클레이는 걔에게 잘 있으라고 인사한 뒤 숲에서 나오는 오솔길을 걷기 시작했다. 걔가 졸졸 따라왔다. 주인이 엄청나게 화낼 거야. 집에 가. 네 집에 가라고. 그러자 걔는
깜짝 놀란 눈으로 클레이를 쳐다보았다. 약간 상처받은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집에 가! 클레이는 허공에 손가락을 딱 튕기며 명령했다. 걔는 꼼짝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미안해. 클레이가 손을 뻗어 걔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다. 걔는 고개를 숙여 그 손길을 피했다. 낯선 사람의 손이 닿는 게 싫어서였다. 다음에 또 만나자. 곰을 물리쳐줘서 고마워. 클레이는 오솔길에 앉아있는 걔를 그대로 두고 발을 뗐다. 숲을 통과해 걸었다. 사방에 있는 나무들 사이에 비닐 노끈이 둘러쳐져 있었다. 이웃인 루피책 가족이 단풍나무 수액을 추출하는 곳을 표시해둔 것이다. 그때 문득 오솔길 앞에서 클레이 쪽으로 몸을 돌리고 있는 개가 보였다. 어떻게 된 일인지 클레이가 못 본 사이에 앞지른 모양이었다. 클레이를 본 개는 걸음을 멈추더니 그래도 괜찮냐는 듯 표정을 살폈다. 그러고는 클레이보다 앞서 오솔길을 내달리기 시작했다. 너 꼭 정찰견 같다. 클레이는 개가 무척 멋지다고 생각했다. 갈림길이 나타나자 걔는 클레이가 어느 길로 갈지 알려줄 때까지 기다렸다. 클레이가 자기 집 쪽을 손으로 가리켰고 걔는 나무 둥치들을 뛰어넘으며 그리 달렸다. 집이 가까워질수록 클레이는 걸음을 늦췄다. 집에 돌아갈 마음이 영 들지 않았다. 전염병이 퍼지면서 온 가족이 몇 달째 집에서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아빠는 일하러 갔다. 이 동네 도로관리자인 아빠는 눈을 치우고 흙길을 다지고 비가 오면 길이 진창이 되어 진흙이 강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막아야 했다. 엄마는 게렌포드 다이너라는 식당의 종업원이었는데 식당이 문을 닫는 바람에 일자리를 잃고 말았다. 병이 퍼지면서 더는 손님이 오지 않아서였다. 그 바람에 클레이는 거의 매일 누나, 여동생, 엄마와 집에서 시간을 보냈다. 엄마는 자꾸 학교 공부만 시켰다. 새아이는 컴퓨터 하나를 같이 썼는데 애초에 컴퓨터를 사이좋게 나눠 쓴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다. 여동생 주니퍼는 머리가 동그란 사람들이 손을 휘젓고 흔들어대는 유치한 만화 영화만 보고 싶어하고 누나 디로씨는 컴퓨터로 수업을 1000시간은 들어야 하는 데다가 그 뒤에는 친구들과 좀비 게임을 하고 싶어 했다. 클레이가 컴퓨터로 숙제를 하거나 친구들과 이야기할 시간은 영영 오지 않았다. 게다가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클레이를 성가시게 했다. 클레이는 주니퍼 그리고 주니퍼의 엄청나게 많은 동물 인형과 한 방을 썼다. 그 애는 모든 걸 깔끔하고 단정하게 정리해야 직성이 풀렸다. 2살이나 어린데도 클레이더러 지저분하다며 청소하라고 잔소리를 일삼았다. 클레이는 지저분하지 않았다. 그저 방에 둔 물건이 자기가 놔둔 그 자리에 있길 바랄 뿐이다.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했다.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한 뒤로 새아이는 서로가 지긋지긋해졌다. 클레이는 집으로 가는 언덕을 달려 내려갔다. 걔는 벌써 헛간 주변을 탐색하며 냄새를 킁킁 맡고 있었다. 자, 이제 됐어. 난 학교 숙제하러 갈게. 안녕. 클레이는 걔에게 그렇게 말한 뒤 집으로 들어갔다. 엄마가 물었다. 숲속에서 잘 놀았니? 재미없었어요. 친구라고는 아무도 없었는걸요? 게다가 곰한테 습격까지 당했다고요. 클레이의 대답에 엄마는 깜짝 놀랐다. 곰에게 습격당했다고? 정말이니? 네, 저 개가 구해줬어요. 클레이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우와, 엄청 예쁘다. 주니퍼가 말했다. 그게 쳐다보지 마. 내가 먼저 발견했거든. 클레이가 대꾸했다. 하지만 엄마는 심각해졌다. 클레이, 곰한테 습격당했다면 어리와 야생동물에 신고해야 해. 왜요?
야생동물은 벌써 다 알 텐데요? 주니퍼가 물었다. 어류와 야생동물관리국 이야기란다. 엄마가 대답했다. 클레이는 팔짱을 꼈다. 주니퍼는 늘 똑똑한 척하지만 알고 보면 아무것도 모른다. 정말 곰이었니? 엄마가 다시 한번 물었다. 곰 비슷했어요. 클레이는 대답했다. 클레이, 진짜 곰이었니? 네, 저 개가 쫓아줬어요. 엄마가 핸드폰을 꺼냈다. 어쩌면 사슴이었을 수도 있어요. 자세히 보지는 못했거든요. 클레이가 덧붙이자 주니퍼가 비웃었다. 오빠는 곰이랑 사슴도 구별 못해? 못해. 여동생이랑 멍청이의 차이도 잘 모르겠고. 클레이, 얼른 사과해. 엄마가 야단쳤다. 아이들은 오후 내내 학교 숙제를 했다. 걔는 클레이네 마당을 떠나지 않았다. 마치 가족을 지켜주려는 것처럼 바깥을 보며 현관문 밖에 참을성 있게 앉아 있었다. 일을 마친 아빠가 마을 공용 오렌지색 트럭을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걔는 아빠가 집으로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클레이가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괜찮아, 우리 아빠야 할 때까지 짖었다. 온 가족이 걔에게 관심을 보였다. 정말 아름다운 개구나. 아빠가 말했다. 귓속이 빨개서 이상해요. 디로씨가 말했다. 전염병 때문에 모든 게 멈춘 뒤로 디로씨는 늘 심술을 부렸다. 온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좀비를 날려버리거나 방에서 자거나 끔찍한 소리를 해댔다. 광견병에 걸려서 귀가 빨간 걸 수도 있어요. 우리 모두 자다가 잡아먹힐지도 모른다고요. 엄마가 디로씨에게 엄한 표정을 지어 보이더니 말했다. 개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자. 경찰관한테 연락하고 동네 게시판도 살펴봐야겠다. 주니퍼가 물었다. 엄마, 이 개는 무슨 품종이에요? 찾아보고 싶어요. 찾아보면 안 돼요? 주니퍼는 늘 모든 것의 이름을 알아내고 모든 것을 정해진 자리에 집어넣고 싶어 했다. 클레이는 그게 너무 짜증스러웠다. 개를 발견한 건 클레이다. 품종이 무슨 상관이야. 클레이가 대꾸했다. 난 이런 개는 처음 봐. 디로씨가 말했다. 좋아, 찾아보자. 엄마가 말하자 주니퍼가 엄마 품으로 파고들며 대꾸했다. 컴퓨터로 찾아봐요. 일단 개 품종 그리고 빨간 귀라고 검색해볼까? 엄마가 말했다. 이 개는 아무 품종도 아니거든. 클레이는 문득 여동생을 한 대 때려주고 싶었다. 주니퍼가 개의 품종을 알아내는 게 꼭 자기한테서 개를 빼앗아가는 것처럼 느껴져서였다. 오빠가 무슨 품종인지 모른다고 해서 저 개가 아무 품종도 아닌 건 아니라고. 난 쟤가 무슨 품종인지 알아. 바로 마법개야. 클레이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주니퍼는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다. 이 개랑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 저 개도. 이 개는 휘핏이구나. 저 개는 딩고고. 엄마가 말했다. 클레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클레이에게는 딩고가 아니다. 클레이가 여동생에게 고함을 질렀다. 무슨 품종인지 안다고 말했잖아. 쟤는... 클레이는 잠깐 생각한 뒤 덧붙였다. 쟤는 불가리안 엘파운드야. 알았어? 엘파운드라는 단어가 어디서 튀어나온 건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뾰족한 귀가 요정 엘프를 닮았으니 말이 되는 것 같았다. 또 클레이는 불가리아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만 가족들이 그곳에 엘파운드가 있는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는 먼 곳 같았다. 클레이가 고함치는 바람에 모두 조용해졌다. 그러자 아빠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다. 클레이, 괜찮니? 쟤는 내 개라고요. 날 곰한테서 구해줬다고요. 무슨 품종인지도 안단 말이에요. 쟤는 네 개가 아니야. 엄마가 말했다. 개를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다고 우리 동네 난로가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게 좋겠다. 틀림없이 누군가에게 사랑받던 개일 거야. 클레이 가족은 지난 며칠간 난로가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을 살펴보았다.
개를 잃어버렸다는 사람은 없었다. 클레이의 엄마가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개를 발견했어요. 흰색, 귀가 특이함. 오브라이언 가족에게 연락해주세요. 집에는 오래전 고양이를 키울 때 샀던 고양이용 정어리 통조림이 남아있었다. 엄마는 클레이더러 통조림을 현관으로 가져가서 개에게 먹이라고 했다. 엘파운드는 통조림 냄새를 맡았지만 먹지는 않았다. 오브라이언 가족은 모르는 사실이지만 개는 금접시와 은접시에 담긴 음식을 먹으며 살아왔다. 깡통에 든 음식을 먹으라고 준다는 사실 자체를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하루 넘게 아무것도 먹지 못한 건 사실이었다. 클레이는 집 안으로 돌아가서 알렸다. 배고픈 것 같은데 안 먹어요. 걔는 조금 더 나은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이 인간 아이에게 어떻게든 난 산아래 왕국 사람들이 섬기는 왕실의 엘프하운드라고, 하인들이 커다란 접시에 담아내오는 밥에 익숙해 라는 눈빛을 쏘아보냈다. 클레이는 개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왜 안 먹는 거야? 개는 앞발을 들더니 일부러 그러는 것이 분명한 모양새로 깡통을 밀어냈다. 개가 깡통을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제가 바닥에 내려놓을 때 큰 소리가 났거든요. 클레이의 엄마는 화난 것 같은 얼굴로 플라스틱 접시를 꺼내 현관 밖으로 나왔다. 클레이 옆으로 손을 뻗어 정어리 통조림을 집어들더니 플라스틱 접시에 쏟아부었다. 이제 됐니? 엘파운드는 뼈처럼 단단한 금속으로 된 접시에 담겨 나온 앙증맞은 생선들을 바라보았다. 접시는 용의 혀처럼, 아니면 자신의 고귀한 귀처럼 짙은 빨간색이었다. 그래, 산아래 왕국 사람들이 섬기는 왕실의 엘프하운드에게 이 정도 대접은 해야 마땅하지. 이곳 사람들이 자신을 잘 돌본다는 생각이 들었다. 개는 정어리를 한 입에 꿀꺽 삼켰다. 너무 배가 고팠다. 그날 저녁에는 오브라이언 가족에게 전화를 건 사람도, 개를 찾는다고 댓글을 쓴 사람도 없었다. 제 방에서 자면 안 돼요? 클레이는 애원했다. 오빠 방이 아니라 우리 방이지. 주니퍼가 말했다. 엘파운드는 사람들이 자기 잠자리를 두고 말씨름을 벌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어젯밤 개는 차갑고 딱딱한 바닥에서 잤다. 상관없었다. 흙바닥에서 자는 건 단순하고 기분 좋았다. 하지만 평소에는 왕실 우리 속 세팅 쿠션 위에서 자고는 했다. 아침이 되면 하인들이 쿠션에 묻은 털을 떼는 특수한 돌돌이를 가지고 찾아왔다. 머리 위 돌로 된 아치에서는 왕실의 사냥박쥐가 아주 작은 진홍색 코트와 아주 작은 철제 헬멧으로 단단히 무장한 채 밤새도록 망을 보았다. 오브라이언 가족이 말다툼 벌이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이 집에는 왕실의 우리가 없다는 사실을 서서히 짐작할 수 있었다. 어쩌면 사냥박쥐 무리조차 없는지도 몰랐다. 2층에서 나랑 같이 자자. 클레이가 말했다. 그러자 주니퍼도 말했다. 나랑도 같이 자는 거야. 강아지야, 이리 와. 주니퍼! 클레이가 낮게 짜증을 냈다. 호기심이 동한 개는 두 아이를 따라 2층으로 올라갔다. 아이들 방에 들어가 이리저리 둘러보았다. 러그와 바닥에 떨어진 클레이의 옷가지 냄새도 맡았다. 클레이는 개가 자기 침대로 팔짝 뛰어올라 옆에서 몸을 둥글게 말고 자기로 마음먹었으면 했다. 하지만 그렇게 해달라고 말하기에는 어쩐지 이 개는 자존심이 몹시 강한 여왕 같았다. 결정은 직접 하도록 두어야 했다. 그래서 클레이는 개가 방 안을 탐색하는 동안 차분하게 기다렸다. 그런데 그때 주니퍼가 말했다. 강아지야, 내 침대로 올라와. 클레이는 정말 화가 났다. 쟤는 왜 아무것도 모르지? 주니퍼는 자기 침대에서 콩콩 뛰며 개를 보챘다. 이리 오라니까. 얘는 자기가 자고 싶은 데서 잘 거라고. 클레이가 말했다. 하지만 개가 여동생을 선택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클레이는 개가 러그 위에 위풍당당하게 서서 침대 2개를 번갈아 견주어 보는 모습을 초조하게 바라보았다. 이 개는 어쩐지 좀 더 호화로운 침대에 익숙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마법개니까 예전엔 커다란 저택에 살았으려나? 클레이는 자신이 개를 실망시킬 것 같았다. 하지만 사실 엘파운드는 자기가 이렇게 운이 좋다는 걸 믿을 수 없었다. 이 두 인간 아이는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이해한 게 분명했다. 자신을 다른 개들과 함께 돌로 된 우리에 집어넣지 않았으니까. 태어나서 처음으로 개는 사람 곁에서 자도 좋다라는 허락을 받았다. 인간물이야 함께 자도 된다니. 개는 클레이의 침대 끄트머리로 걸어가서 침대 발치 바닥에 떨어진 낡은 긴팔 티셔츠 위에 웅크리고 누웠다. 개가 잠들 때까지 클레이는 개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마법개라니, 내일 얼마나 대단한 모험을 하게 될까? 잠든 개의 갈비뼈가 작게 오르락내리락 했다.